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독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제 교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제가 이제 세상에 없던 영어 시리즈라고 정했습니다. 목표는 수능하고 공무원, 또 편입 유학 등 모든 시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세상에 없던 영문법, 문법이 있고 처형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혹시 저 중학생도 됩니까? 그러는데, 중학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요. 그래서 생각이 이런 좀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중3은 돼야 돼. 중3. 조금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1, 2는 그냥 학교 공부하시고 중3 때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독해 비법, 단락 독해 비법인데, 당연히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해야 되고, 세상에 없던 영단어 공부법, 당찬 영단어. 자, 이것은 당찬이라는 건 당신의 찬란한 영단어야. 이것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5, 6학년들이 알고 있는 그 어휘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생물 이런 거 알잖아. 수학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제대로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권 더 있는데, 그것은 119라고 그 불규칙 동사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즈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권은 꼭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실력을 골고루 갖출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독해에 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리면은, 독해는 단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락. 어? 문법은 문장을 공부하는 거잖아. 문장. 근데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개 모이잖아. 그럼 이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단락. 자, 동양은 음이라 그러고 서양은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양 사람들이 양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서양인들의 쓴 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해석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해석만 해서는. 더군다나 해석하려면은 단어도 잘 알아야 되고 좀 힘들잖아. 문법도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독해 문제는 단순한 해석에 의해서만 풀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단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쉬워요. 뭐든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진리는. 모를 때가 무진장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거든.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 방식을 알고 해석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해놓고 답을 찾지 못한 적이 많았죠? 많았어요. 엉뚱한 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인들의 글에 나타나는 양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인들과 같은 사고방식 또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쓴 독해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많은 페이퍼를 써봤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글 쓰는 반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았는데 평생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먼저 이 아이디어 하나를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을 쓰라는 거야.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한 문장 가지고 내가 무엇을 논할 것인가 쓰면 되거든? 주제를 정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한 문장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 있지? 통신시설의 발달사. 통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뭐, 몇천 년 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봉화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전화, 또는 뭐 전보, 그 전에. 세 번째, 지금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이면 다 되죠? 예. 핸드폰을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 그러잖아. 핸드폰이면 다 돼요.
그러면 이걸 첫 문장에 통신시설의 발달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첫 문장에 밝힌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리고 나머지를 3개 또는 많게 뭐 4개, 5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락의 구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해의 깊은 미로에서 제가 건져 드릴게요. 그래서 이 독해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단락 구조만 알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되찾고 시험에서 목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서양인들이 양의 사고방식을 갖고 쓴 글, 그것을 이해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독해에서 앞으로 어떤 걸 논할 것이냐 목차를 잠깐 안내해 드리면 컨텐츠, 목차죠. 먼저 순서 배열을 공부할 거예요. 이게 유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해에 나오는 문제들 유형이. 그중에 순서 배열이 가장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나머지는 그냥 몇 문제씩만 샘플로 풀어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독해에 벌써. 그렇게 조금 해도 준비가 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 이것도 공부할 게 좀 있어. 근데 쉬워요. 그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주제죠, 주제. 다른 말로 요지, 뭐 제목, 목적, 주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문제 보면은 필자의 심정이 어땠나, 글의 분위기 어땠나 이런 거 물어보죠. 이것도 역시 주제잖아, 주제,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제가 좀 나눠놨어요.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것들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는 거.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를 알아야지 그 아이디어에 맞는 빈칸을 채웁니다. 내용의 일치로. 장문독해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갖다 하나로 더 모아놓은 게 장문독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다, 종합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할 줄 알면 장문독해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독해 문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